그런데 노엘이 피해자에게 무려 3,500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합의금보다 굉장히 많은 편 아니에요? 그렇죠. 급하게? 많은 그렇죠. 거죠. 피해 그 규모가 아주 심각하지 않은 좀 뭐 다친 부분도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걸로 정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 대략 뭐 1,000만 원 안쪽에서 거의 이제 해결이 되는데 3,500만 원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합의금 액수는 훨씬 뛰어넘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도 언론에서 좀 많이 얘기되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낀 나머지 좀 급하게 합의를 좀 추진하려고 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둘러 합의한 것 같은 그건 맞아요. 느낌이 네. 드는 거죠. 네네. 음주운전을 일으킨 가수 노엘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네, 일단 노엘은 2017년 M채널 고등 래퍼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노엘 씨가 꼭 아버지의 후광을 떠나서 일단 외모가 좀 귀엽게 생겼고 랩도 제법 잘하는 편이어서 일단 출연하자마자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목받기가 무섭게 논란에 휩싸이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의 논란이 이번 논란보다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바로 조건 만남이라고 하죠. 성매매를 시도했던 이력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일단 노엘 씨의 SNS를 보면은 조건하고 싶은데 DM하기에 마팔 가능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DM은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말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노엘 씨가 당시 강남구에 위치한 국제학교 1학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조건 만남을 막 제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시에는 충격적이었고 논란이 됐죠.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애들은 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부모님들이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지 이걸 확실히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많이 이 친구가 부모님하고의 시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든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실제로 방관이 이루어졌든 실제로 이 성매매가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10대였던 노엘이 그런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인성 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은 그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되게 온라인 같은데 이상한 글 올리고 이런 애 되게 많아요. 실제 일부러 생활과 세 보이려고. 네, 그러니까 실제 생활과 상관없이 그 온라인에다가 이상한 거 막 올리고 막 하는 애들 되게 많았었어요. 막 이상한데 쪽지 보내고 뭐 이런 거 쪽지 보내고 하는 사람 되게 어린 그 치기 어린 마음에 치기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걸 보면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 행동은 정말 지금 잘못된 뭐 이 거긴 정도가 이제 노엘 씨여서 이게 뭐 뉴스거리가 되고 주목이 받는 거지. 노엘 씨는 이때 이후에 이제 고등 래퍼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일이 좀 커졌죠. 그래서 노엘 씨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냅니다. 일순간의 호기심으로 저급한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만남을 가져본 적은 결탄코 없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많은 힙합퍼들, 적지 않은 힙합퍼들이요. 자기들의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요.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걸 전 좀 봤거든요. 야, 난 이런 일도 한번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동부 서부 힙합에서 싸우는데 막 이제 엄청나게 총격전으로 상대를 죽였을 때 그게 나의 훈장이 되잖아요. 내가 저쪽을 공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나쁜 이상한 것만 배워온 그런 래퍼들이 몇몇 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빵 갔다 오면 건달들끼리도 야, 너 별 몇 개야? 그렇죠. 나 5개야? 뭐, 예, 형님. 이런 느낌이군요. 이번에 발생한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그 노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음주운전 이후에 그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자신의 잘못에 그런 상응하는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올리면서도 그 경찰에 대한 분노를 좀 표출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 뭐 피해자 진술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합의금 같은 게 좀 굉장히 소상하게 알려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이분은 사회부 기자라던가 뭐 정치부 기자라던가 이걸 쓴 연예부 기자들에게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자꾸만 나쁜 글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기자들에게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취재했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네. 기자는 취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찰한테 뭔가 애꿎은 화풀이를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기자 입장에서는 조금 느꼈거든요. 이 정도는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취재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들. 요즘에 경찰들 그리고 정말 안 알려줍니다. 저도 이제 아는 경찰 분들 좀 계셔가지고 뭐 물어보고 하면은 아주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일단 뭐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 오고 가면서 사고 당사자들끼리는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대중들 눈에는 결국 곱게 보이지 않는 모양새죠. 아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중들은 장제원 의원은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뭐 그 자식의 음주운전 때문에 사퇴한 국회의원 한 분도 못 봤어요. 그 본인이 음주운전해도 사퇴를 안 하거든요, 국회의원이. 예, 그렇네요. 그렇네요.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정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주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핵심은 그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 사건에 개입했는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그래서 팩트죠. 네.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진짜 의원실에 누군가가 가서 뭐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이렇게 꾸몄다든지 아니면 아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활용한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이건 반드시 이건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범죄죠, 많은데 이거는. 네. 그렇지 않다면 사실 뭐 의원직 사퇴라든지 아니면 뭐 법적 도덕심을 논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장제원 의원이 과거 그 윤창호법 때나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음주운전은 뭐 살인과 같은 범죄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오셨어요. 예, 본인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중들의 비난은 본인이 오롯이 좀 감당하는 것도 역시 장제원 의원의 몫인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 청문회에서 자식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뭐 사실 판명되면은 사퇴하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인에게 공교롭게 본인한테 적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 노엘 씨도 반성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를 입은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 향후 활동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사실 노엘 같은 친구는 가정 환경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사실은 어깨에 그렇게 좀 힘이 들어갈 만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그런 컴플렉스라든가 어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 그 나이에 갖지 못할 굉장히 많은 좀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봐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가족인 것 같아요. 특히 아빠. 특히 아빠가 이 정영준 군을 어떻게 앞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엘이라는 친구가 대중한테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영 제기를 못할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선배 입장에서 좀 많이 걱정스러운 편입니다. 네. 연예인과 정치인은 대중의 인기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특히 두 부류가 혈연으로 맺어진 경우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텐데요. 네. 가수 노엘처럼 정치인의 자녀가 연예인이 된 경우가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연예계에서 정치인 자녀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탤런트이자 전 국회의원이었죠. 바로 김을동 씨의 자녀 송일국 씨입니다. 김을동 씨는 1967년 동화방송 성으로 데뷔해서요. 전설의 고향 용의 눈물 마파도에 출연하면서 40년 넘게 연기를 했는데 특히 마파도에서 말이죠. 이 조폭보다 더 무서운 할머니 나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김을동 씨는 워낙 연기력이 뛰어나셔서 또 수많은 연기자들의 연기 지도를 해주셨다고 해요. 유동근, 박상원, 정광열 씨 등이 일명 김을동 사단으로 불렸다고 해서
네, 라인업이 대단합니다. 네. 이분들을 가르치셨다는 네네. 오, 대박이다. 김을동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네, 저도 네, 네. 탐나는 사단인데 네, 네. 안타깝게도 지금은 연기자 생활을 안 하고 계시죠? 네. 김일동 씨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 이제 정계 입문을 하게 됐고요. 네. 그 후에 2008년에 제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김두한 전 네, 위원장이잖아요. 네. 장군의 아들. 그래서 2대째 정계 진출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배우 생활은 뭐 사실상 은퇴라고 봐야죠. 뭐 연기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뭐 장군의 손녀다 혹은 뭐 투사의 딸 이런 구호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자신의 뿌리가 바로 정치 인문의 뭐 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가 아주 대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후광을 입고 정계에 좀 입문한 측면이 좀 분명히 있죠. 네. 네, 네. 김을동 씨는 재미있는 타이틀도 갖고 계시네요. 2012년에 재선에 성공하면서요. 부친 그 김두한 전 의원에 이어서 최초 부녀 재선 국회의원. 그러세요. 저는 예. 최초 커밍아웃 연예인 이렇게. 탑게임.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자기를 넣네요. 네. 어쨌든 최초는 네. 부담감이 좀 있고 늘 말이 많고 맞아요. 그 네. 책임감을 오롯이 견뎌야 됩니다. 사실 송일국 씨도 어머니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네. 네. 엄밀히 말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요? 왜냐면은요. 송일국 씨가 처음부터 배우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김을동 씨 그러니까 어머니의 연기 현장을 따라다니는 매니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역사적인 드라마죠. 용의 눈물 네. 기억하시죠? 거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유동근. 유동근, 태종 이방원 역을 맡은 유동근 씨가 떠오르는데 유동근 씨가 이제 김을동 씨랑도 워낙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 관계니까 송일국 씨를 보고 아니 젊은 애가 왜 이러고 다녀 연기를 한번 해봐라고 해서 권유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 연기를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내내 유동근 씨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너무나 유명하시니까 네. 조금 송일구 씨가 좀 데뷔 때부터 좀 유명세를 탔는데 아무래도 좀 김을동 선생님의 좀 덕을 좀 보지 않았을까요? 다 부모 덕 보죠. 예. 분명히 데뷔 후에 이름 석자를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김을동 씨가 전 인터뷰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송일국이 무명 탤런트일 때 내가 PD들을 피해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드님이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세요? 라고 혹시나 이야기를 할까 봐 좀 자리를 많이 피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을동 씨는요 작품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군기반장인 동시에 연기반장이었대요. 후배애들 못하는 애들 다 바로잡아주고 그래서 PD랑 작가들도 믿고 맡기고 그 계보가 있어요 나름에. 근데 그렇게 후배들의 연기를 잡는 분인데 정작 아들을 배우라고 내놨는데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민망스러울까요? 그래서.